특히 TK 지역에서 20%가 빠진 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윤석열을 뽑아준 이유가 문재인 잡고 이재명 잡으라고 뽑아줬는데 왜 아직도 실적이 하나도 없느냐, 차일피일 하다가 날짜 다 놓치고 나중에 뭘 할 거냐.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이유와 타겟책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신경 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줘야, 좀 높아져야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지난 5년간의 그 엄청난 실정과 또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사모 회장으로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문재인 시절에 잘못되었던 것을 다 바로잡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게 다 틀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원수 갚는 것도 다 물 건너 갚으립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후퇴했던 데서 더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더 어떻게 후퇴를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임기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그러니까 임기 시작 후 한 2년 동안에 이것을 못하면 완전히 못합니다. 2년만 지나면 동력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2년 안에 다 해치워야 되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이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지지율이 빠져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나가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임기 초반보다 6월 첫째 주보다 무려 10%가 빠졌습니다. 갤럽입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싹 다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싹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 장난을 치는 것은 적어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몽땅 다 빠질 때는 어느 한 군데서 장난쳐서 나오는 결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하는 수치가 43%, 부정하는 수치가 42% 같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데드크로스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두 번째가 민생경제입니다. 즉 물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물가 한번 놓치면요 지지율 쭉 빠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외생 변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 알죠.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래 됐는데 어떡할 거냐 그거 다 알아요. 그래도 지지율 빠집니다. 민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중도층에 있는 일반 국민이 그런 걸 다 압니까? 다 안다 치더라도 그걸 감안해 줍니까? 그냥 빠집니다. 그러면 왜 대책을 못 세우느냐? 이것에서 그냥 또 빠져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갤럽 여론조사마저도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는데도 다른 악재가 많아서 순방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갤럽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평가는 43%, 이게 일주일 전 조사 47%에서 4%나 빠져버린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뒤에 보시죠. 53%, 49%, 47%, 43% 계속 빠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지지율이 무려 10%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로 일주일 전 38%에 비해서 4%가 상승했습니다. 긍정평가에 비해서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목전에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미 데드크로스 나타났죠. 그 이후로는 제일 먼저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민생경제입니다. 특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김승희, 박순애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정리해버려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안고 갑니까? 지지율 빼먹기 위해서 안고 갑니까? 더군다나 김승희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도움이 됩니까? 어쨌든 순방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난 건지 좀 이따가 나타날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악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해외 순방을 한번 다니면 그래도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하는 게 국민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긍정적인 언론 보도가 늘어나면서 뒤따라오는 효과입니다. 일종의 밴드웨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순방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구, 경북, TK에서 무려 20%가 빠져버렸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빠진 데가 TK 지역인데 TK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71%였는데 이번 주에는 20%가 빠진 51%였습니다. 무려 20%.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죠? 자영업자들의 지지율도 지난주 61%에서 15% 떨어진 46%를 기록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가 1위로 꼽힙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짜 파고 들어가 보면 특히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빠진다는 것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함으로써 지쳐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을 뽑아준 이유가 문재인 잡고 이재명 잡으라고 뽑아줬는데 왜 아직도 실적이 하나도 없느냐, 차일피일 하다가 날짜 다 놓치고 나중에 뭘 할 거냐, 이 여론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지금 현재 독재 시절도 아니고 물가를 어떻게 강제로 잡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문제는 지금 말썽이 일어난 부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리한다고 지지율 올라갈까요? 아이 천만에요. 그거 잘 안 올라갑니다. 한번 이미지가 나쁘게 박히면은 특정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인사 문제 같은데 한번 지지율이 빠져버리면은 그 부분에서는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들이 수사를 좀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시적인 무언가가 뉴스거리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그 죄가에 대해서 그것이 폭로되고 나타나고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순서를 보면서 지지율은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급한 거는 수사예요. 수사. 전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 지지율은 회복합니다. 특히 TK 지역에서 20%가 빠진 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기타 언론에서는 이걸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들 보면 여기 글자가 쬐끄만 해가지고 안 보일 겁니다만은 인사, 민생 경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이 미흡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직무태도, 공약 실천이 미흡.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데 왜 싫으냐 하니까 명분을 하나 갖다 대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금세 올라갑니다. 특히 정권 초반 2년 동안 이거 못하면 나중에 물 건너 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첫 2년 동안은 좋든 싫든 지지를 해주고 좀 칭찬 위주로 이렇게 후가시를 띄워주는 거죠. 그래야 목적을 달성하니까. 그래야 문재인을 잡고 이재명도 잡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띄워주는데도 이렇게 지지율을 까먹어버리면 방법이 안 나와요.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저질러놓은 그 수많은 게이트,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우리들 병원, 이스타 항공, 열 손가락을 대도 모자라는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범죄들, 이거 잡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베테랑 검사들 다 데리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지지율 금방 올라갑니다. 70% 80% 올라갈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 초반에 지지율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전 정권 수사를 그렇게 해대면서 지지율 올린 거 잊어버렸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잘 알 텐데요. 그 경험을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동력 다 잃어버리고 수사조차도 나중에 힘이 듭니다. 국민이 일단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수사를 한다? 별로 나중에는 감동을 못 줍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방송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지율 빠지는 거 보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방송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